아버지를 밀어붙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내가 돌보고 있으니 간병비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5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도 결말이 좀 맞지 않네요. 부모님 집으로 전화를 받았을 때 갑자기 그런 곳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전화인 줄 알았으나 계속 듣다 보니 누나의 결혼 상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나에겐 이제 아버지가 없다. 이 며칠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형부는 전화로 충격적인 말을 했다. 나뭇잎을 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노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제 이름은 한다나오코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남편 다이스케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입니다. 다이스케는 얼마 전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결혼했을 때보다 수입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빨리 아이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점점 더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불법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 들릴 만큼 컸다. 나는 울고 있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버지는 잠을 자던 중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멍해집니다. 그날 다이스케가 함께 해준 덕분에 나는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와는 달리 우리 어머니는 지금은 그녀를 부양해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어머니가 걱정되어 어머니를 영원히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도 계속 우울하기만 하셨습니다. 나는 떠날 여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장례는 제대로 치르고 아버지를 배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나는 다이스케의 지원을 받아 아버지의 장례식에 서둘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례식에 관해 어떤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할지 궁금할 때 갑자기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내 여동생 토모미예요. 내가 친언니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 집에서는 그게 전부 다 금기가 되었습니다. 토모미는 대학 3학년 때 임신을 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선언했다. 오래된 가치관을 갖고 있던 나의 부모님은 그저 총탄에 불과한 결혼을 받아들이곤 했다. 나는 토모미가 학생 신분으로 결혼하기가 어려운데도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경솔한 태도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가 임신했으니 이제 아무데도 갈 필요가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 역시 출산 자체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정말 결혼하고 싶다면 대학 졸업 후 혹은 그 전까지 해야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 두 분 다 토모미와 다른 사람들을 지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곧 새로운 시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모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쓴다. 그는 뭔가를 남기고 웅변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화가 나셨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역시 토모미는 한참을 기다린다. 나는 쾅하고 돌아왔다. 게다가 남자친구의 말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 그와 헤어지고 아이까지 맡겼다. 그래서 부모님은 마침내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모미의 부모는 그녀에게 다시는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거의 10년 동안 서로 만나지 않았고 우리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나에게 모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아버지와 작별을 고한다. 역시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토모미도 10살이에요. 다른 남자는 귀가 아플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흥미로운 단어가 있다. 아버지, 가노, 미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의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게다가 성주님은 죽기 전부터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누수 현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아닐까요? 나에겐 토모미라는 언니가 있어요. 그러나 성이 동일할 가능성도 있다. 나에게 알리지 마세요. 토모미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미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틀린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테메는 자신의 부모가 존재하지 않은 척할까요? 그분은 지금까지 당신을 키우셨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부모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놈.
예상대로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행동으로 인해 부모님에게 합당한 효도를 나타내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남의 길에서 벗어난 듯한 귀찮은 일, 나는 그것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왜 낯선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야 했을까?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잘못된 전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말을 영원히 들어왔습니다. 푹신푹신하진 않아요. 예전부터 조용히 듣고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듣지 마세요. 대피가 많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에겐 더 이상 아버지가 없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방금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있다면 지금 당장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놀란 걸까? 아니면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에 깜짝 놀란 걸까? 그랬을 수도 있고 둘 다였을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랬다. 이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승리감을 느낀다. 그러나 다시 전화기 너머로 그럼 지라고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귀에 들어왔다. 그렇다면 토모미가 자기 아버지라고 데리고 온 옆자리 노인은? 누구일까요? 누구입니까? 죽었을 줄 알았던 아버지가 토모미의 손에 의해 모르는 남자에게 끌려갔다. 이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랬다. 간신히 나온 말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였다. 전화 포트 그 사람은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계단인가 뭔가인가. 나 혼자서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다이스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상담했다. 나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다이스케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나와는 다르게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여동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업데이트 편지를 사용하여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이스케와 함께 갱신 편지를 방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만 일주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정확히 일주일이 지나면 공동부모의 동향을 알 수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집과 직장은 물론 교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도 추적됐다. 회사 헬스장과 간식거리만 다니면서 아직도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친구들과 뛰어다니기도 하고 여가 시간에는 파트너와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상황 검은 머리에 지적이 나오라. 그리고 매우 재능이 넘치는 외모를 지닌 남자 섹스 그만큼 성장했으니 인간적으로도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는 어머니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우 역겨운 표정을 지으시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계속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들 동의하고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는 언니에게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보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음성 메일은 남길 수 없습니다. 이는 아마도 통화 거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장례식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모미에게 전화가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안도했다. 그것은 보였다. 그 후 아버지의 장례식은 무사히 끝났다. 줄을 섰던 분들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며 많은 애도를 받았습니다. 번호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장례식이 끝난 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다이스케에게 물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스케는 동의했고 제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어머니는 처음에는 주저하셨습니다. 그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외로워 보여 리퀘스트와 함께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부모님 집은 다이스케와 내가 살았던 아파트에서 멀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를 잃은 외로움으로 마음이 자주 아팠지만 평범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던 어느 날 집 유선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나와 다이스케는 물론이고 어머니도 몇 년간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서 이 전화기가 계속 울린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오해였습니다. 그래서 무시할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거친 목소리가 무례한 말을 합니다. 저기, 당신이 내 친구의 어머니인가요? 모르는 남자의 목소리인데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아니, 나는 내 친구의 여동생인데 너는 누구냐? 최대한 정중하게 말하려고 노력해요. 친구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좋은 일이에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기대가 긴장되네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폰을 누르니 내가 사는 집만큼 싸구려 같아 보인다.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이상한 목소리로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 남자는 금발이었고 코와 귀에 피어싱이 있었고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친부모의 배우자는 짧은 검은 머리를 갖고 있으며 지식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기가 있었어요. 즉, 이 사람은 아니다. 글쎄요. 저는 여기 사는 여자의 여동생인데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당신 손인가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기분 나쁘고 무례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제가 받은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잊어버렸습니다. 아, 당신이에요. 저는 공동 남편입니다. 친부모의 남편인 A씨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전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와 교신의 현재 상황, 그리고 가장 큰 미스터리인 교신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러 왔다고 말하자 A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숨을 쉬며 묻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는 나를 속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돌보고 있는 노인이 결국 내 아버지냐? 다이스케와 어머니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노인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을 행사하고 아무리 검토해도 우리는 결코 그 노인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A씨도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교신은 노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어 가라. 이분은 저의 아버지이시지만 심한 치매로 인해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을 도와드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내투가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았고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데려왔다. 말해보세요. 하지만 나에게 그는 장인어른이다. 저를 잘 보살펴주세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현실과 과거를 구분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조용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발리소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날뛰기 시작하면 그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아디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입이 험악할지 모르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아버지를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노인을 모릅니다. 또한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그의 친부모는 간호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글쎄. 내가 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한 이후로 그 사람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나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말 불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 노인은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말했다. 불편할 것 같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도대체 이 노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미 경찰에 모든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상담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연락을 하려고 했더니 현관문이 열립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조금 더 관대했던 토모미였다. 토모미는 우리를 본 듯 어깨를 흔들었다. 토모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A씨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안녕. 토모미, 당신은 내 기분을 정말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족들이 세심하게 가르쳐줬어요. 당신은 남자와 놀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돌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살핌을 받고 있는 노인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 아버지는 나에게 인류에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지 인간미가 넘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까지 갈 줄은 몰랐다. 그것을 핥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토모미는 남자 A의 말을 듣고 자신이 틀렸다고 소리친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후에도 이 일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우리 가족 모두가 미쳤고 미쳤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믿느냐?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왜 내 아버지가 가짜라고 생각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쉽게 할아버지를 얻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단지 다수의 의견에 휘둘릴 뿐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누가 옳은지 판단하세요. 10년이 지나자 그는 더욱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변한 전부는 아닙니다. 어서 해봐요. 엄마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진다. 나의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나호코도 토모미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그는 전화를 받지도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저 노인네가 내 아버지야. 아니면 그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인가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짓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끝날까요? 어머니는 울면서 쓰러졌습니다. 생각해보고 그 노인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게요. 매우 긴장한 토모미는 자타 경찰관이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노인은 토모미와 불륜을 저지른 남자 B의 아버지였다. 그것은 B씨는 아버지, B씨 아내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치매 증세를 보이더니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모미는 남자 B로부터 간호 때문에 집을 열 수 없게 되어 평소처럼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됐다는 말을 듣는다. 분명히 그는 그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만비의 속편을 집필 중인 토모미는 그녀를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에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그리고 남자 B 대신 남자 B의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는 남편 A씨를 속여 자신을 돌보게 했다고 한다. 남자 A와 토모미는 가족과 헤어진 뒤 만났으니 당연히 남자 A는 나는 몸이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직접 소개받으면 그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토모미는 간병을 위한 것이라며 A씨에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강요했고 이후 토모미는 B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토모미는 고민에 빠졌지만 그 생각에 따라 아버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 남자 B도 꽤 화가 났다. 의로 A씨는 진실을 알게 되자 너무 우울해 머리가 빠질 것 같다. 토모미는 그를 보고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A, B씨와 대화를 나눈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녀를 돌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억지로 노력해왔습니다. 이해했다. 이 노인이 B에게 돌려줄 테니 용서해주세요. 토모미의 말에 따라 나와 다이스케와 어머니는 학교에 가기로 결정했다.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A씨는 깜짝 놀라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밀려나거나 돌려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이혼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모미, 그럼요 이 남자 B가 나를 돌보게 할게요. 그리고 집을 떠났다. 나중에 남자 A는 토모미와 남자 B에게 의사 진료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토모미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진료비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너 너드가 될 거야 라고 묻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의사비는 이혼 선고한 사람이 내는 거 아닌가요? 이혼 후 의사비는 왜 내야 하나요? 꼭 갖고 있어야 하나요? 토모미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 A의 이혼을 쉽게 받아들였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는 이는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 대략 1000만 엔 정도 청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A씨가 돌보던 노인을 우리가 B씨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그것을 배달했다. 노인의 난폭한 행동은 치매로 인해 의식이 흐릿해진 탓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그랬다. 오히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낯선 집에 있다는 사실에 겁을 먹고 광분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집으로 보냈을 때 그 아이는 제때의 의식을 되찾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엇갈린 감정을 느꼈습니다.
노인을 받아들인 남자 B는 아마도 토모미 같은 멍청한 여자와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남자 B의 아내를 보았다. 나는 그것을 멈췄다. B씨의 아내는 B씨로부터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충격으로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토모미 역시 남자 B의 아내로부터 의사진료비를 청구받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직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토모미는 의사의 진료비를 지불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집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 그는 나에게 사과하고 대신 지불하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유일한 선택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집에서 당신의 행동을 보고 당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딸이 아니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조용하고 차갑게 그 사실을 알리고 전화를 끊으셨다. 며칠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행복을 음미하며 누나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잊은 듯 어머니 다이스케와 새로운 삶을 살았다. 내 딸이 토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 같은 저소득 아르바이트 여성은 내 아내 자격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 당신의 언니는 빛나고 있어요. 결국 월 수입은 50만 엔, 게다가 그녀는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여자에게 매력이 전혀 없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너무 흥분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너제가 당신 여동생과 결혼할 예정이니 어서 이혼 신고서를 써주세요. 상관은 없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해요.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나를 비웃으며 떠나가는 남편을 보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 모든 것을 잃을 사람이니까. 제 이름은 나오코이고 친구의 소개로 만난 다이스케와 결혼했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어리고 아이도 없었지만 서로의 취미와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몰입할 수 있었다. 나는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과 작은 인형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다이스케는 내 친구이다. 나는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한 달에 한 번 현지 친구들과 함께 모입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돌아온 다이스케는 평소보다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취하게 할 물을 준비하면서 불렀다.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지 못했던 나의 주름은 어떻게 된 걸까요? 내 친구가 이사하는 것 같아요. 그 동네에 최근 공사가 완공된 그 대형 타워 아파트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다. 다이스케의 말대로 몇 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던 동네의 멋진 아파트가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부자들이 올지 궁금해 공사장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건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이스케는 내가 건네준 물을 꿀꺽꿀꺽 마셨다. 친구의 아내는 자영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아디야, 그에 비해 우리는 돈을 버는 사람이 나뿐이라 힘들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그건 학생의 아르바이트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근무 중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텐노, 그는 흥분해서 빈잔을 나에게 밀었다. 그에 비하면 나오코의 언니는 대단하다. 얼마 전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이 비싸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월 수입이 50만 엔이라고 하더군요. 나오코보다 10배는 비싼 것 같아요. 다이스케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술 때문에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침실로 사라졌다. 나는 간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심호흡을 했다. 다이스케는 항상 나를 업신여기게 만드는 방식으로 나에게 말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이스케는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일이 힘들고 월급도 쉽게 오르지 않는다.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놀림을 당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노다. 게다가 최근 다이스케는 여동생 요코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셋째 누나인 요코도 근처에 산다. 술자리도 좋아하는 편이라 다이스케와 자주 술자리를 갖는다. 나는 알고 있었다. 요코는 항상 인기가 많았어요. 스타일도 좋고 아름다운 요코는 늘 존경받는다. 우리의 성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가 자매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쾌활한 요코는 아마 다이스케와도 사이가 좋을 것이다. 꽤 자주. 우리 둘이 자주 나는 술집에 가고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언니들과 비교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오늘도 가슴이 몽롱해지는 기분을 안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쉬는 날이었던 다이스케는 함께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다. 내가 해냈어, 나오코야. 나도 타워 아파트로 이사하자. 또 타워형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부자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겠죠. 우리에겐 작은 집이 딱 맞는 것 아닌가요? 넓어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은퇴를 생각할 때 보안이 중요해집니다. 깨끗하고 좋은 곳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타워형 아파트로 이사하면 은퇴하기 전의 모습으로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오른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스케는 여전히 확신이 없고 투덜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당신이 친구의 성공을 매우 질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이스케는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습관이 있어서 스스로도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 부러워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타워 아파트처럼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요. 하지만 나와 다이스케의 수입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이렇게 호화로운 집을 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아내가 수입이 적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늘 그렇듯 적은 월급도 무시하고 된장국을 마신다. 그렇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이스케는 이렇게 중얼거렸고 밥짓기가 끝나자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그랬다. 분명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단기간에 타워형 아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다. 그럴 예정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아침을 먹은 지 한 달쯤 됐나 보다. 그날 다이스케는 술자리 소식을 알리지 않은 채 아침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 근처에 택시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서둘러 현관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기 다이스케, 나한테 항상 미리 연락하는 게 무슨 문제야? 걱정되시나요? 현관문을 열자 거기에는 다이스케와 요코가 있었다. 벌써 해가 떴는데도 두 사람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주보기만 해도 술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얼마 전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나 보다. 아무리 술자리를 좋아해도 아침까지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깜짝 놀란 나를 다이스케와 요코가 밀어내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다. 혼잡했습니다. 나오코 씨,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이리 오세요. 나는 내 앞에 앉은 두 사람의 말대로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그는 술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한다는 사실을 담당자에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농담이에요? 내가 웃으면서 물었더니 요코가 나를 놀리려는 듯 웃으며 입을 열었다. 미안해. 나오코, 사실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어요. 다이스케와 나오코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나? 같은 여자에게 잘 어울려. 그게 다야. 요코는 그렇게 말하고 내 앞에서 다이스케의 팔을 껴안았다. 다이스케도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웃겨서 한숨을 쉬지 못하겠어루. 다이스케, 이게 무슨 뜻이야? 어쨌든 지금까지 넌 꽤 쓰레기였지. 그렇지. 일이라고 하면서 용돈처럼 돈 벌고 으스대려고 했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들었어. 나오코, 다이스케가 타워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남편의 결심을 믿을 수 없다면 아내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만취한 상태에서 그런 말을 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과는 달리 당신의 여동생은 내 말을 존중합니다. 타워형 아파트에서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여자야. 나는 그런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데이수키와 요코는 이제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하고 있다. 괜히 칭찬만 해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죠? 아닙니다. 당신이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가난할 것입니다. 다이스케가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아시나요? 다이스케는 한탄하며 입구에 앉았다.
방금 요코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복도 건너편에서 다이스케에게 말했다. 우선 요코는 한 달에 50만 엔도 벌지 못한다. 사실 그 사람도 저처럼 정규직도 아니고 성형공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코의 남자친구는 요코가 값비싼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런 남자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요코가 결혼하고 난이 긴밀한 접촉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요코는 돈을 쓰는 습관이 있어서 돈을 전혀 저축하지 못한다. 내가 누굴 찾아서 얻은 돈으로 따지면 월 수입이 100만 엔 정도 됐을 텐데 결국 그는 돈이 떨어져 식비를 아끼기 위해 다이스케에게 술 한잔 하자고 초대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빚이 많아요. 등을 대고 파친코를 했. 비용 후 물론 나는 다이스케의 낮은 월급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추구했다. 게다가 매일 땀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을 가까이서 봤다고 전해지는 요코는 최근 근처 옷가게에 가서 옷을 잔뜩 샀다. 나는 많이 사고 있었다. 노인의 소비 습관이 아직 건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언제쯤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요코는 몇 번이나 친정으로 도망치려고 했으나 이 사건을 신고한 사람은 바로 나였다. 아버지는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 비해 다이스케에게 받은 의료비 덕분에 내 생활은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게다가 제가 다니는 아르바이트 매장의 매니저가 나에게 정규직 직원이 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만뒀으니까요. 요코는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70만 엔을 벌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쓴웃음을 짓는 것뿐이었다. 다이스케의 연봉을 내가 알 리가 없잖아. 그의 실제 연봉은 그 금액의 3분의 1 정도다. 내가 다이스케를 보았을 때 그는 분명히 나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아마도 그는 술에 취해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평소 잘 보이고 싶은 습관이 생겼어요. 그것은 어쨌든 내 여동생은 나오코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나를 지원해줄 것이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내로서 월급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스케는 자신의 방에서 이혼 서류를 가져왔다. 왠지 공란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바로 내 서명 부분뿐이었다. 이야, 다시 생각해보면 술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다이스케, 나도 침착하지 않다. 나오코도 내 남편을 훔치는 짓을 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것 같니?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다이스케가 나를 찾고 있으니 다른 건 필요 없어. 다이스케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우리 둘 다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헛된 방식으로 일치합니다.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그 사람이 그런 희극을 보지 못하도록 설득할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한 이유로 다이스케와 함께 살자고 자주 요청받았다. 기분이 더욱 상쾌해졌습니다. 상관은 없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자마자 그들은 나를 급히 관공서로 전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택시를 불러 이혼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이를 목격한 두 사람은 즉각 관공서에 약혼 신고서를 제출했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다. 나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자리를 떠났다. 저와 헤어진 두 사람은 타워형 아파트를 사러 간 것 같습니다. 금액은 무려 200만 원이다. 금액이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사할 거예요. 이 집을 너에게 줄게. 지금 생각해보면 작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집이네요. 다이스케는 결혼 후부터 함께 살았던 추억의 집에서 사정없이 토한다. 나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아마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이것이 다이스케와 내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사한 날 다이스케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날 떠났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아요. 그 폭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싱글의 편안함을 만끽하던 시절이었다. 갑자기 우리 집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안을 들여다보니 다이스케가 얼굴이 창백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그 여자는 뭐죠?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두 가지 대답으로 수락했습니다. 그랬어요.
덕분에 혼자서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오로 결국 나는 다이스케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지도 모른다.